안녕하십니까. 페트병 재활용협회 회장 권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장 적어봤는데 앞에 서 사무관님께서도 중복되게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재활용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큰 주제가 이제 무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이런 것인데, 이게 원래 진행됐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우리나라는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EPR 제도 중에서도 특히 PET, 이게 외국 가면 페트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애완견인 줄 알지. 이게 보통 PET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PET 용기 회수 재활용 현황 여기에 보면 이게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되게 이게 거짓말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EPR 제도는 이제 생산자가 그 분담금을 내고 그 지원금을 저희 재활용사가 타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상당히 정확하게 박히고, 특히 PE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자들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거의 다 내는 형태라서 이건 제가 OECD에서도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 무색이 60% 정도 차지했습니다. 발생되는 비율이. 2019년에는 73%, 2021년에는 88%, 올해 2023년에는 약 9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2018년을 기점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한번 있었죠. 그때 쓰레기 대란이라는 것은 이제 PET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복합 필름류라고 집에서 내놓는 빵 봉지, 라면 봉지 이런 것들이 유가성이 없어지면서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도저히 수거해 갈 수 있는 경비가 낮지 않아서 그 비닐류를 더 이상 수거를 못 하겠다 하고 나온 게 수거 대란이었습니다. 그 PET는 그때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PET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표시도 많이 나고 재활용하기가 참 쉽다기보다는 표시가 되게 많이 나는 재활용 물질이다 보니까 포커스가 갑자기 PET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왜 발생이 되었냐 하고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 유가성이 낮아진 거죠. 제품 판매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거 비용이 당연히 수거할 때 드는 비용을 유가성으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한 700원, 800원 팔리던 것이 400원에 팔리면은 회수하는데 이제 가서 돈이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파트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가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저는 이제 PET니까 PET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PET는 보통 이제 유색하고 무색하고 복합하고, 이게 무슨 유색하고 복합은 굉장히 나쁜 물질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은 안에 이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서 좀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유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염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형 같은데 충진제나 이런 거를 쓰는 게 보통 PET 단섬유라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하얗죠. 이게 색깔이 없이 하얗게 돼 있는 애들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얀 옷에도 쓸 수 있고 하얀 소파에도 쓸 수 있지만, 유색은 그 쓰임새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쓰냐면 이제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시면 까칠까칠한 거 있죠. 그런 거 정도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놓으면 색깔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상품성이 없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검은색 안료를 집어넣어서 회색 안료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색은 저희가 팔 때 싸게 팔고 무색은 저희가 팔 때 비싸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색을 좀 늘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대기업들하고 해보니까 그 장수 막걸리, 실성사이다, 스프라이트 지금 다 투명입니다. 예전에는 다 녹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녹색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재활용 측면을 위해서도 좀 희생을 해줘라 하니까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 2019년에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90몇 프로가 넘어갈 정도로 이제 투명이 많아졌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제 무색 투명 분리 배출 제도가 사실상 저인되는 의미가 없었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행된 조건은, 그러면은 이게 그거 말고 무색 투명 되는 거 말고 또 너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단섬유 아까 말씀드렸던 인형 충진제 같은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격을 설명해 보면은 그 가격이 800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기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만들면 거기는 이제 1,000원에 팔리는데 이거보다 더 올려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섬유 내지는 이제 B2B 가면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추진해 보자 하고 시작해서 샘플을 하고 효성하고 대기업들하고 저희 재활용사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결국엔 잘 안 됐습니다. 아까 그 DY 폴리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게 이게 좀 난센스 같은데 그러면 생수병만 모아서 하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시작된 게 무색 투명병 별도 분리 배출이에요. 식품 용기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품질 고부가가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했는데 이게 왜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 34%, 6% 2017년에 가면 이게 58%까지 떨어집니다. 선별 라인에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서 58%를 빼고 막 58% 빼야 될지 42%를 빼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19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92% 정도 되니까 8% 정도만 뽑아내면은 뭐 사실 지금 무색 투명 별도 분리 배출이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100%가 나오는데 92%를 별도 분리 배출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8%를 별도 분리 배출하는 게 맞겠습니까? 8%를 별도 분리 배출하면 92%가 그냥 나와요. 아까 그 서사무관님께서 현대화시켜서 AI하고 뭐 광학 선별기 대한민국 페트 회사들은 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26개 정도 됩니다. 그 회사들이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 만약에 지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해서 아까 뭐 지원금을 50원 더 준다 그러고 거기다가 광학 선별기 지원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해서 선별장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서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돼요. 그럼 압축계해서 가요. 비용 안 들죠. 우리 공장에 와요. 우리 공장에도 비용 안 들어요. 사람 없어도 돼요. 왜? 투명병만 다 들어왔는데 무슨 비용이 엄청나게 싸집니다. 거기다가 지원금을 더 줄 필요는 없겠죠. 비용도 안 들고 좋은 품질 물건 나오고 하니 그러면은 100% 중에서 8%만 뽑아내면 자연적으로 해결된 문제예요. 그 제가 뭐 이거 앞에 거 설명하다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은 원래 이제 이 식음료 용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시기가 약간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환경부에서 검토할 때가 아직 70%를 넘지 못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면은 그 이제 전체 이제 고품질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0톤, 3,000톤 되는 시장이니까 그 품질은 맞춰줄 수 있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웬걸 이게 막 92% 넘어가니까 사실 뭐 유해무해한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그래서 이제 별도 분리 시설을 갖추는 공장들이 이제 한 7개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3개 정도가 구축 완료했는데 실제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라인에서는 뭐 500톤, 300톤밖에 생산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에 수출하면 유럽에 제가 2021년에 독일하고 스위스를 갔는데 그 가면은 생수병, 에비앙병들 보면은 불투명이에요. 거기는 100% 이제 페트 리사이클로 병을 만들고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서 좀 그런지 투명하지 않으면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얼마 안 들어오는 투명 페트병을 위한 전용 라인을 수십억 들여서 깔아서 그거를 한국에다가 뭐 1,000원에 파느니 그거 안 하고 유럽에다 그냥 1,400원에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큰 업자들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아까 했던 우리인데 이제 주어진 항목이에요. 그게 이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해서 들어와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했는 거랑 저희 공장도 물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했는 물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 자체 내에서 별도 선별해서 투명 플레이크를 만들었는 거 하고 해서 여기서 고유 점도라든지 이물질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나 혼합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일치합니다. 뭐
공장마다 다를 뿐이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제 뭐 생산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밖에 없겠죠. 이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2007년, 17년 됐나? 뭐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전부터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사실 잘 알 수는 없고 이게 그때는 이제 초기에는 이 단섬유 시장, 단섬유란 게 뭐냐면은 이 섬유 보시면은 그거 아시죠? 이 특히 여성분들은 스타킹 같으면 이제 200대나 뭐 200수, 300수 이러면은 1g으로 200m까지 땡깁니다. 실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이게 실실날실 뭐 조합을 시키면 이제 얇고 튼튼하고 따뜻해지고 뭐 그런 게 확보가 된다. 그래서 실은 얇게 뽑을수록 고급 실이 되고 한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이제 페트병은 아무리 깨끗하게 들어와도 얘가 오염이 되고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하더라도 원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 우리 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섬유의 굵기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땡겨나는데 이물질이 아주 작은 이물질이 하나 있어도 별 상관없겠죠. 이 정도 되는 이물질이 있어도 우리는 ppm 단위로 합니다. 100만 분의 30 그러니까 100만 병 저런 페트병이 100만 개 들어오면 그중에 15개 들어오면 그러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나노 단위로 이게 가늘어졌을 때 거기에 굉장히 작은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실이 끊겨버리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섬유라 그래서 이제 좀 굵은 실들만 생산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품 품질이라기보다는 소비자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 원료에 대해서 값어치도 낮았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 지나면서 이제 조금 그보다 조금 더 고부 가치가 생기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류 우리가 소위 아는 그 딸기팩이나 토마토팩 같은 거 거기에 저희가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라인 하나 까는데 한 20억 들었다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라인 까는데 한 100억 정도 구축이 됩니다. 페트병 재생 라인은 일렬로 세우면 한 120m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세척도 많이 하고 이물질 제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명 페트병 전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투명 페트병 이 수거가 됐는 게 월 1,100톤 정도, 약 5% 정도 수거됐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내놓으시죠. 아파트에서는 잘 내놓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잘 내놓는데 이 재활용품의 가장 큰 비용은 수송입니다. 근데 아파트 한 채에서 투명 페트병을 뭐 한 100kg 정도 내놨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저희 공장이 동사무소에서 한 달 동안 모았다고 공무원 2명이서 1톤 차에 모아가지고 고보같이 투명 페트병 와가지고 팔게 그래가지고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뭐 얼마 전에 4만 원 줬습니다 제가. 공무원 2명이 1톤 차 타고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 아무리 잘 모여 있어도 얘가 한 대를 다 채우기 위해서 1.4톤 정도 채우기 위해서 돌려 그러면 아파트는 몇 채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기름은 뭐 수십만 원치 쓰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오기 전에 그걸 전용 라인에 태워서 정용 라인에서 찍어가지고 그 기계 수억 원짜리 라인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 돌리고 애는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92%를 빼고 8%만 별도 수고를 냈으면 그게 뭐 지금 있는 현재 내에서도 그거 8%를 위한 라인은 당연히 놓겠지. 92%를 가지고 경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이게 지금 아파트 일반 국민들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적으로 본 이제 제도를 구성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DY 폴님 뭐 올라오셨고 뭐 아까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아셨을 것 같고 제가 뭐 전반적으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 뭐 그거 하면 시간이 너무 항정없이 길어지니까
이 투명 페트병을 전용으로 모아서 주면은 그것도 사실 좋아요. 투명 페트병만 전용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공장에 가져오면은 뭐 그거 돌리는 시간은 우리가 뭐 야간에 돌려가 애들 한 명만 써도 되고 하니까 거기서는 고품질이 나오는데, 근데 고품질이란 것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계속 B2B, 그러니까 식음료 병만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식음료 병뿐만 아니라 고품질이 될 수 있는 뭐 원료는 뭐 원료로 가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요새는 뭐 전지 안에 들어가는 판넬도 들어가고 뭐 LED 판넬 뒤쪽에 판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고품질은 얼마든지 많아요. 고품질을 꼭 굳이 식음료에만 국한시켜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병은 저희는 이제 재활용사는 사업을 하고 산업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재활용이라는 게 수거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어떤 경제 카테고리 안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내년에는 시트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B2B 생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책이 먼저 가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끌고 가면은 사실 거기에 맞추는 거를 우리는 괴리가 나버리면 포기를 내버려요. 국내에 안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 RPET는 굉장히 풍기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하더라도 그 원료가 없어지면은 그거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으로 이미 다 나간 후인데. 그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제도를 쓰는 게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냥 뭐 저는 담백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어떤 정책에 뭐 도전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그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 어느 정도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